강원대학교 철학과 대학원생입니다. 이호영 학생. 네, 그리고 역시 철학과 학생입니다. 황보석 학생. 네, 그리고 예술대학 음악학과에 재학 중인 우예슬 학생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우리 여기 마이크를 하나씩 좀 들어주시고요. 자, 먼저 우리 이호영 학생, 철학과 대학원생입니다. 우리 대표님께 궁금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 이번에 강진 일기를 읽고 이제 대표님의 그 진보 경제에 대해서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을 제가 이제 현실을 살고 있다 보니까 너무 감명이 이제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지만 또한 이제 대표님께서 롤모델로 삼으신 그런 유럽 사회나 독일 사회를 주로 롤모델로 삼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잘 접목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저는 이제 혹시 그런 데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나라가 혹시 그 국민들이 이 부분을 잘 받아들이고 잘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을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지난 50년 동안 상당히 크게 성장 발전해 왔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가 됐으니까요. 근데 지금 그 병폐가 나타나서 그 불평등이 심해지고 사회적인 격차가 심해지고 청년 실업이 늘어서 대학생들이 학교 졸업하기를 꺼리고 또 그 대학교를 가지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출산율은 저조하고 우리 사회 전체적인 성장의 어떤 기저가 이렇게 무너진 그런 기분입니다. 거기에다가 대기업들도 요즘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중우장대 산업은 망한다 이런 얘기까지. 이런 50년 동안 대기업 위주의 수출 지향적인 경제 구조, 이게 근본판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장의 성과가 성장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배분이 되고 그것이 다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제가 진보 경제라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보 경제가 소위 좌파 경제냐 그건 아닙니다. 경제는 과학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학에 좌파 과학이 있고 우파 과학이 있습니다. 진리를 찾는 게 과학이죠. 경제는 사람들을 잘 먹여 살리고 특히 국민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의 목표입니다. 등소평이 흑묘백묘론을 얘기를 했는데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잘 잡으면 된다. 경제도 바로 우리나라가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기업은 기업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또 도시 서민은 서민대로 각자 잘 살 수 있게 같이 성장하고 분배를 같이 나누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를 보면은 독일에 그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많습니다만 특히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중소기업, 병세계적 기업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잠깐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그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중소 중견 기업을 우리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대기업의 일방적인 또는 강압적인 착취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막고 중소기업 영역을 확보해주고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보장을 해주고 중소기업이 키운 인력을 보호해주는 이런 역할을 국가가 하면서 중소기업이 더욱더 강대해지고 중산층이 커지는 경제,
그것을 저는 진보경제라고 얘기하고 우리도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보석 학생입니까? 황보석 학생. 그 성이 네. 성이 황씨십니까? 아니면 황보? 예, 황씨고 이름이 보석이에요. 자, 역시 철학과에 다니고 있는데요. 철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우리 손 대표님께 궁금한 게 있습니까? 예, 제가 처음에 학생 패널로 나가라고 질문을 하나 만들어라, 생각을 해놓고 올라가라 부탁을 받았었는데, 그때 당연히 정치인이시니까 제일 처음 든 생각은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할까? 그런데 또 바로 드는 생각이, 이분은 정치를 오래 하셨고 아마 제 인생보다 더 오래 정치에 몸을 담으셨을 텐데, 내가 정치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뭐라고 불러야 돼? 대표님께서는 이미 다 생각을 다 하셨었던 부분일 거라서 별로 의미가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책을 읽다가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5장에서 세판짜기라는 제목이었나요? 그 장이 챕터가, 거기서 제가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느꼈던 게, 이 글에서는 큰 결심이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흥분, 이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엔 저도 뭔가 큰 결심을 할 때는 그런 흥분이나 새로움이 언제나 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속으로 갈무리가 되고 안정적으로 이제 내가 나 자신을 그 결정을 객관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참지 못하고 그 흥분에 쌓여서 행동으로 옮기면 언제나 뒤에 후회가 뒤따르더라고요. 그 흥분이 쌓여 있는 거를 혼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글을 썼을 때 그 글에서 그 흥분의 냄새가 배어 있느냐였는데, 그 대표님의 글을 읽다가 그런 냄새를 제가 좀 맡은 것 같아요. 제대로 맡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렇게 큰 결정을 했을 때 빠르게 행동을 옮겨야 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행동을 옮기는 게 나을까? 거기에 대한 그 대표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역시 철학과 학생답게 철학적으로 깊이 있는 질문을 하네요. 아주 어려운 그 질문입니다. 책을 쓸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경우에 따라서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해서 쓰기도 합니다. 또 어떤 특정한 부분을 아주 집중해서 쓰기도 합니다. 아마 5장 세판짜기가 그런 게 느껴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강진에 있다가 2년 있다가 내려오면서 이제 내가 세상에 다시 나가야 되겠다.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을 다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만큼 강렬한 충동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마침 제가 10월 19일 20일 날 내려왔는데 20날 내려와서 정치의 세판짜기를 하고 7공화국을 열어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월요일 날 나흘 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럼 그날 저녁에 JTBC에서 최순실 사태를 발표하고 그 뒤로 나라가 이렇게 뒤집어졌습니다. 이거는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했었던 6공화국의 병폐가 최순실 사태로 나타나고 국민들의 대규모 저항으로 나타나면서 7공화국을 열어가자고 하는 헌법 개정 운동이 정치인 몇몇, 헌법학자 몇 명, 시민사회 몇 명,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국민적인 열기로 이 사회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이런 열기로 나타났다 이렇게입니다. 저는 이런 기회를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세판짜기 물론 흥분돼서 결단을 하는 표현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생각했었고 내가 보아왔던 사회적인 그 문제, 정치적인 그 문제는 제대로 보았다. 이건 바꿔야 된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자, 우리 우예슬 학생, 음악을 전공하는 네, 예술가입니다. 선 대표님께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질문드리고 싶어요. 저는 성과철학 고광희 교수님 수업을 듣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민주화 3인방으로 김근태 선생님, 조영래 선생님, 또 손학규 선생님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민주화 운동을 어떤 동기로 이렇게 나설 용기가 생기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뭐 민주화 3인방이라기보다 우리가 대학교를 다닐 때 조영래 변호사, 김근태 선생, 저 손학규가 각각 서울대학교의 법대, 상대, 물리대를 다녔는데 각각 그 대학에서 학생운동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학교를 졸업하고도 우리 김근태 선생은 민주화운동에 쭉 투신하셨고 조영래 변호사 인권 변호사로 활약을 많이 하시고 또 저는 청계천에 가서 빈민운동을 하고 또 그 뒤에도 계속 민주화운동에 NCC에서 활동을 하고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동창 셋이 다 같은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었어요. 그 서울대학교의 물리대법대 상대 대표적인 그 학생운동 지도자였고 학교 졸업하고도 각기 분야에서 그런 역할을 해서 서울대 운동권 3인방이다 이런 뭐 별명들이 주변 친구 선후배들 사이에 붙여진 거죠. 네, 좀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흘러서 여기서 우리 학생들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 그 지금 세 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그분들 대학 시절보다 똑똑하죠? 아니 제가 그 질문을 받으면서 속으로 당황했습니다. 그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하는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정말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 정해진 시간은 다 지났는데요. 정말 재미있는 질문이 몇 개 있는데 더 해도 되겠습니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